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저희 그 시즌 6에서 네.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새롭게 코너죠. 시작된, 네.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컨셉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네. 젊은 네. 대학생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언바이어스 박인엽. 안주현입니다. 언바이어스? 네, 언바이어스입니다. 원바이어스. 바이어스가 안 되어 있다. 네, 편견 없는 네.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 이런 거창한 제목을. 네. 그러니까 뭐 학교나 뭐 어떤 그 팀인지 네. 이런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 네, 저희는 인사이더스라고 예. 연고대 실전창업학회 13기 신입 멤버입니다. 인사이더스 멤버. 네, 네. 그러시군요. 방역주 그 네, 친구가 저 인사이더스. 인사이더스에서 아마 마케팅 그런 제가 강의도 몇 번 했었는데 예전에 아마 오시기 전이었나 보네요. 네, 네. 저희 이 대표님도 하시지 않았었나요? 저는 인사이더 출신 창업자들을 좀 알죠. 네. 예. 근데 그 인사이더스는 보통 어떻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소개해 어떻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뽑아서 그게 기수 단위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연세대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학교 같이 하고 연고대 이런 같이 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랑 고려대 두 학교가 아. 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만든 지는 한 6년 정도 된 동아리고 네. 그다음에 한 학기에 한 창업 번씩 동아리. 네, 창업 동아리고 한 학기에 한 번 리크루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기별로 기수가 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액팅 여기서 배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음 학기에는 창업을 필드로 나가서 실제로 하는 그런 그러면 한 6년 되고 있으면 실제로 인사이더스에서 창업한 팀들이 네, 꽤 꽤 있습니다. 하고 많습니다. 있는 팀이 있나요? 네, 어떤 네, 혹시 맞습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팀이 있으면 저희가 네. 가장 처음에 만든 팀은 컨비니언스라는 회사를 지금 유통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샐러디라고 학교 내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이제 샐러디라고 샐러디. 네, 샐러드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잘 모르는 회사들이.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인사이더스 네. 강의하러 갔을 때 말씀하신 아는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그 팀을 아. 이룬 거예요? 저희가 현재 만든 지는 한 달 정도 된 팀이고요. 네. 지금 MVP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맨즈 킷이라는 이름으로 맨즈 킷. 맨즈 킷입니다. 네. 처음 그루밍에 입문하는 남성들을 위한 소형화 코스메틱 브랜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이 뭐예요? 처음 그루밍에 입문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소형화 네, 소형화 코스메틱 브랜드. 굉장히 그러니까 압축적인 말들이 들어있네요. 그루밍은 뭔가요, 저도? 예. 그러니까 좀 쉽게. 그루밍이 그 고양이들이 그루밍한다 자기 몸을 이제 다듬는다는 어원이 있는데 이제 남성들이 화장을 한다는 거를 이제 그루밍이라고 통칭하는 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키트. 네. 그래서 처음 그루밍을 접하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화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고 싶어서 저희가 면접이나 데이트라는 상황을 부여한 키트를 시리즈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도 이렇게 화장하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네, 요즘 면접 보러 갈 때 화장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연구 결과 자체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면접의 성공으로 이끌어 나간다. 두 분은 어떻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있으셔서 화장 안 하고 제가 근데 저희 얼굴 보시면 그렇게 화장한 티가 나지는 않으시죠? 조금은 뭔가 네. 다듬어진 네. 느낌이 나서 저도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군요. 남성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화장할 때 혹시 흰색으로 얼굴이 떠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여성들처럼 그렇게 티가 나지 네. 않은가를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한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데 깔끔한 이미지를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젊은 우리 대학생 네, 학생 재밌는 창업 거를 네. 그 한 이 친구들이 뭐가 궁금해서 나오셨는지 혹시 질문이 어떤? 저희가 처음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 창업이 다른 창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그쪽 업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그 제품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성. 그러면서 어떻게 먼저 그러니까 좀.
사실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 환경을 보면 거의 다 몇 군데 회사에서 딱 맞습니다. 정해져 있고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네. 배합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마케팅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는 미미 팩토리. 코팩 해가지고 네, 성공한 돼지 무슨 돼지? 돼지 코팩. 엄마? 네, 돼지 네. 코팩. 아, 돼지 엄마는 나이트인가요? 죄송합니다. 돼지 뭐였는데 하여튼. 돼지 미팩토리도 코팩. 있고 네, 네, 네. 미팩토리도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는 블랙몬스터라고 페이스북에서 애플 스킨도 있고 네. 아, 네. 블랙몬스터? 미미 네. 박스도 있고. 미미박스 네, 네. 대학생 창업은 아니고요. 이 친구는 아, 네, 네.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을 했고 그래서 트렌드 있는 상품을 적시에 빨리 잘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하고 그 제조 회사들이 가지지 못했던 판매망 또 충성 고객들을 가지고 마케팅 컴퍼니로 성장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화장품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네네. 빠져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제조사 컨트롤이나 이거 아웃소싱이나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지고 편해지지 않나. 그래서 주안점을 물론 뭐 화장품 하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창업자분들은 가져야겠지만 제조 이쪽보다는 좀 마케팅 역량을 키워서 제조사들이 우리 제품 좀 너네 플랫폼에서 팔아주세요라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네, 저도 일단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먼저 저는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 네. 분은 지금 아직 재학생이신 건가요? 졸업 예정자인 건가요? 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다니고 있고 지금 4학년 1학기를 네. 이번 학기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네. 다음 학기 12학점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휴학을 할 생각이고 네. 한 3, 4년에서 5년 정도 더 휴학을 하고 창업을 시도해 볼 아, 근데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네, 다 다녀. 해결- 예. 어쨌거나 그럼 그러니까 그냥 창업에 대한 그냥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네, 진짜 맞습니다. 직업으로서 혹은 하고자 하는 일로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저도 어떠신가요? 똑같이 4학년인데 다음 학기에 이 친구랑 같이 휴학을 하고 네. 창업으로 확실하게 요즘은 휴학해놓고 창업하는 게 트렌드인가 보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적으로는 화장품에 관련된 네. 아까 남성 그루밍에 관련된 게 포커스라고 하면 저도 사실 이유 대표님하고 비슷한 일단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이 쫄지 말고 물어봐 1회인가 2회 출연팀 중에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 기본 색조가 아니고 기초 화장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먼슬리 코스메틱. 먼슬리 코스메틱. 예, 김예솔 대학 대표? 졸업을 했나 하는 솔 대표인가가 네, 있어요. 대표님, 네. 그분이 여기 와서 한 20분간 이걸 했었거든요. 아. 일단 그 편을 꼭 한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그분을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비슷한 아, 공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았다. 일단 그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대표님 말처럼 핵심은 두 분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한다 하더라도 실제 화장품의 어떤 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명확히 되고 그 포커스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화장품 이런 건 문외한이라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얘기했을 때 아니 그러면 남자들의 그루밍 이거는 우르오스인가? 하나로 바르면 끝. 이거 생각했거든요. 베이비 이거 로션 하나로 네,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네. 생각한 것처럼 마케팅적으로 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아까 얘기한 처음에 화장품을 접하는 남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어떤 경쟁력을 부가가치로 만들어내는 거를 먼저 하나 딱 정의하시고 네. 거기서 출발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저기 네. 질문. 예, 약간 있으면, 연장선상에 좀 네. 질문 네. 드리자면 그럼 저희가 이제 제품을 공장에서 떼와서 저희가 팔아야 되는데 네. 요즘 마케팅이 사실 저희 스타트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채널을 열어두고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뭐 인스타를 네. 통해서 파는 수밖에는 지금은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게 아니면 저희는 이제 면접자라는 표적화된 타겟이 있으니까 뭐 면접 취업 박람회를 간다든지 그런 강연에 가서 파는 거 이런 식의 말고 좀 특별한 묘수가 혹시 있으면 있을 만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묘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왜냐면- 허무한 답변을. 아니 그렇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스타 마케팅, 뭐 네네. 페이스북 마케팅, 뭐 그게 무슨 그게 묘수예요.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일단은 그 제품 카테고리를 하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팩토리는 코팩 하나로 왕창 뜬 다음에 제품 종류를 다양화시켰거든요. 다각화시켰는데 그런 킬러 앱 같은 어떤 종목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남들이 아직 덜 신경 쓰는 그걸 발굴해서 그 한 제품에서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점차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그 제품은 여기서만 먼저 팔았다. 여기가 먼저 앞서가는 회사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지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도 그 줄일 수 있고 검색도 그걸 찾아오면서 회사까지 검색이 또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또 이거 제가 어쨌거나 좀 마케팅에 대해서는 국내 예, 최고 전문가 전문가인 것처럼 포지셔닝이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예를 들면 뭐 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지 한 달 된 팀이어서 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계속 빌딩하고 네.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고객한테 최적화시켜서 네.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기획적인 측면에 네. 치중을 해왔고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가정을 네.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채널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뭐 페이스북, 네이버 검색 광고 이미 검증된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의 핵심은 돈을 넣어야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금이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넣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5만 원 넣어서 10만 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없으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채널이 좋다라고 해도 그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채널에 대한 의미를 가장 높게 보는 거는 실제 온라인과 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규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소위 말하는 뭐 네이버라는 회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의 IR 자료 혹은 이제 분기당 보여주는 그 매출 결산 자료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여기가 이 매체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구나 하면 그 매체를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럼 차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유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도라도 우리를 알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소위 말하는 입소문의 형태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유 대표님은 프로덕트 하나를 선정해서 그거를 확산시키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반대로 아까 얘기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면접을 보려는 대학생, 뭐 취준생 준비다 그러면 취준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취준생을 위한 무슨 취업 학원이 박람회. 있다, 취업 박람회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먼저 뚫는 게 의외로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쫄투를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꼭 제가 봤으면 하고 그 권해드릴 만한 편이 그 베이비 프렌즈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류민희 대표님이 류민희 출연하신 대표. 편이 있어요. 그 베이비 프렌즈라는 서비스는 그 어린 아기 를 갖고 있는?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 부모 커뮤니티인데 과감하게 아빠는 가입이 안 됩니다. 엄마들을 위한 엄마만 커뮤니티를 가입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류민희 대표님의 답변이 남자들은 뭐 이렇게 미용이나 아이 키우는 얘기 제대로 디테일하게 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소리 한다. 그래서 우린 과감히 빼버렸다. 그래서 여자들만의 커뮤니티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커뮤니티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했다는 게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거든요. 산후조리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입간판을 세우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뚫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입소문이 나서 효과를 이룰 수 있게 한 게 처음에 CD가 됐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취업박람회를 실제로 주최하는 측하고 윈윈할 수 있는 걸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취업
취준생을 위한 무슨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패키지 상품 같은 거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실제 지금 나이대도 거기에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 시드를 잡는 게 상품에서 시드를 잡거나 이런 어떤 거래처 어떤 채널에서 시드를 잡거나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양산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화장하고 뭐 저기 네. 면접에 붙었다. 면접의 호감도를 높이는 남자 화장법 뭐 이런 걸 계속 찍어서 올려서 이게 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간 저희가 여기서는 아주 과격한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저도 저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면 두 분이 실제 취업 대상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이 그냥 세수만 하고 머리 좀 띄운 다음에 면접을 한번 가세요. 그랬을 때 뭔가 반응이든 뭔가를 올릴 수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그루밍과 준비를 좀 하신 상태에서 가서 그런 것들을 비교 체험 극과 극이나 전후 같은 걸로 하면은 의외로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네.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아까 회사 이름이 언바이어스. 언바이어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경쟁력을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이름 언바이어스는 안 좋습니다. 좀 발음이 어렵네요. 네. 언밸런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언밸런스 같고 언드 가고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느껴지고 그래서 네. 바이어스도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맨스킷은 어떤가요? 맨즈키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명을 잘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회사명도 호감이 가게끔. 뭐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 회사 이름이고 배달의 민족.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네. 좋잖아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오는 브랜드명을 잘 지어놔야지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런 부분도 뭐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또 네. 질문이 있으세요? 네, 저희 답변이 네.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네. 편하시게 네, 질문하실 편하게. 만한 게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또 투자를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남성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저희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부각 아직은 부각시킬 게 없어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기 그 MVP 테스트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까지 드는 자금은 네. 공동 창업자들끼리 마련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게 몇 백만 원이 됐던 천만 원이 됐던 간에 그거는 알바 진짜 죽어라 뛰고 뭐 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맞습니다. 몇 명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로 뭐 예를 들면 코팩을 딱 해가지고 뭐 저기 10,000개를 찍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서 소개해가지고 팔아봤는데 뭐 보름 만에 10,000개를 다 팔았다든지 이거 워킹이 된다든지 우리 하려고 하는 이 모델이 충분히 시장에서도 고객이 있고 워킹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펀드레이징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나는 되게 좋은 학교 나왔고 우리 팀 학생들이 좀 똘똘한 애들을 잘 뭉쳤어. 그거 가지고 투자 받기 힘들 것 같아. 그게 뭐 카이스트의 박사의 뭐 인공지능 연구해가지고 내가 날리던 그 저기 학생이었고 그 정도면은 그 맨파워 가지고 펀드레이징이 되는데 지금 뭐 정외과, 경제과에 전혀 전공과 관련 없는 화장품을 하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맨파워만 가지고는 펀드레이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성 검증 노력을 한 다음에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경력이나 커리어를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AI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의 수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뭐 학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했다라는 게 검증된 사람이 몇 명만 모였다라고 해도 미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두 개 냈는데 대작으로 이미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그럼 이제 그분 혹은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팀은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뭐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거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거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해서 그 경력이 뭐 5년 10년 정도 되고 그 내용이 뭉쳐진 팀이어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대표님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아직 학교를 졸업하는 차원에서는 그거 가지고 받긴 되게 어렵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처럼 뭐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하려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적은 증명은 뭐 5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미래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색조 우리 화장품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취준생 5만 명 남자 DB를 모았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혹은 더 세게 얘기하면 뭐 VC 분들한테 가서 두 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취준생 준비 학원이 500개가 있고요. 그 500개 중에서 이 마케팅인 그러니까 에티켓이나 화장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되는데 그 회사들 중에 500개 중에 200개를 우리가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혹은 이 팀에게 투자하면 미래에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당장 돈이 아니더라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느껴진다라는 증거 혹은 증거에 준하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무엇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꼭 매출이나 돈이 아니더라도 그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그 질문 사항이 있나요? 마지막 하나 정도만. 네, 더. 하나 마지막. 정도. 네.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좀 네,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인사이더스 프로젝트 하면서 결성된 팀이고 네. MVP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건데 저희가 사실 욕심을 좀 부려서 1월 달까지 1월 내에 제품 출시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러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화를 하게 되고 좀 저가의 라인을 저희의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제품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너희가 하려는 게 화장품이라는 사치제의 특징이 있고 면접이라면 사람들이 사활을 걸어서 모든 돈을 쏟아서라도 하는 게 면접인데 과연 저가 정책을 잡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논리 네. 있는 그래서 지적이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MVP를 시도를 저희가 고급화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도 멀어지게 될 거고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해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고급화 시켜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뭐 폴 그레엄이 Y 컴비네이터에서 이제 한 말이 런치 패스트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제품 런칭을 빨리 해야 돼요. 무조건. 저가 고가가 먹힐지 저가가 먹힐지 고가가 먹힐지 그렇게 뭐 코멘트하는 사람이 그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모르거든요. 우리는 오는 게 먹힐지 자체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출시해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피보팅이든 뭔가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급화해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우리 버린 시간 이거보다는 1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1월달에 빨리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도 분명히 더 배울 게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빨리 뭐 런치 페스트가 점심을 빨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런칭을 빨리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런치 페스트 하는 게 또 아재 개그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갑자기 어떻게 예.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예 빨리 런칭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아까 그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동기가 한 몇 네. 명 정도씩 한 100명 정도씩 되시나요? 아 저희 친구들이 예, 과 네. 동기나 뭐 이제 졸업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네. 두 분이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 한 각 있는 사람 중에 90명 정도씩은 저가로 뭔가 태워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아주 친한 10명 정도는 정말 공들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VP를 할 때 두 개로 나눠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게 그 중요한 거는 모수가 뭐 1000명, 5000명이어야 의미가 있고 50명, 10명이면 의미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유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빨리 실행해 보는 것 그리고 10명을 했더니 8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1000명 했을 때 800명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에 대해서는 모수를 줄여서라도 지인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저가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내가 그거 뭐 5,000원 싸게 하겠다고 이럴 수 있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뭐냐면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 신부한테 신부 화장을 저희가 최저가로 해드려요. 의미 없잖아요. 일생에 한 번인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볼 땐 믿을 만한 거는 그래도 뭐 동기라든지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니까 나를 믿고 한번 해봐 이런 방식으로라도 모수를 적더라도 확실히 잡고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저도 빨리 뽑아내 보는 것이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저기 이번 주에 쫄지만 창업스쿨 하면서 그 마이콘 최혁재 대표가 나와서 네.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친구가 한 내용 얘기 중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네, 지금 스푼으로 엄청 지금 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이제 500 스타트업스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그 계속 마케팅이나 뭐 그로스 해커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fail early, fail fast, fail often.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고 빨리 실패해보고 자주 실패하고 일찍 실패해봐라.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내서 우리가 회의 석상에서 그 모여가지고 뭐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논의하는 그거보다는 물건을 실제로. 던져주고 고객들이 그렇죠. 반응 네. 받으면서 배우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런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좀 해소가 되었나요? 궁금하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오늘 또 네. 오랜만에 홍준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마케팅 관련된 주옥 같은 아, 네. 멘트를 주옥 해주셔서 같았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